안녕하세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연을 써보는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모한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무모한 도전을 딱 한 번 했었어요. 영화에서처럼 그 무모한 도전이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로 끝날 거라고 당연히 믿었거든요. 너무 철이 없었달까요? 그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제 인생의 5점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한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만 울어. 식중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울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사연 있는 결혼인 줄 알고 뒤에서 떠들겠어. 사연 있는 결혼 맞지 뭐.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화나서 신부 대기실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럼 이 결혼이 사연 없는 결혼이야? 이모,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결혼하는 건데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 아이 그랬지. 그건 그런데 너희 엄마가 봤을 땐 영 실없어 보이니까 너희 엄마가 그런 거에 쫀대였어. 솔직히 내가 봐도 영 별로고 네 엄마가 저렇게 너한테 등 돌리고 있어서 내가 이러는 거지. 아유 솔직히 나도 네 결혼 말리고 싶었어 얘. 도대체 다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야.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서러워서 신부 대기실에서도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워낙에 저한테 화가 나 있던 상황이라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시긴커녕 저한테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상태였죠. 이모가 엄마 대신 들어와서 저를 챙겨주고 하는데 이모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모도 제가 하는 결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라고 하셨죠. 저 때라도 식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던 건데 뭐 그리 좋다고 악착같이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어른들 보는 눈 틀린 게 없는 건데 제가 눈이 삔 거였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단한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소풍 때도 너희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 먹었으면 좋겠다. 나의 친구야, 너희 어머니한테 김밥 많이 많이 싸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돼? 너희 어머니한테 싸달라고 그래라. 우리 엄마 힘들어. 아이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음식 진짜 못해.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맛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매번 너희 어머니 가게에서 반찬 사온다니까. 반찬집 딸내미. 이건 저의 별명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인기 많은 반찬 가게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는 손맛 좋기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동네에서 저희 엄마 가게 반찬 안 사다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엄마는 정말 한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해오셨어요. 시장 전체 시설을 보수할 때 그때 한 달 쉬신 것 빼고는 웬만해서는 가게 문을 닫은 적도 없던 분이셨죠. 그렇게 꾸준히 장사를 해오시던 엄마.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엄마가 이제는 그만 장사를 접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언니는 사람이 참 나은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어느 정도 하다가 장사 접을 줄 알았지. 대단하다 대단해. 어이 조용. 이번에 저희도 조용한테 배운 걸로 가게 잘 꾸려나가 볼게요. 명색이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반찬가게 레시피 그대로 배운 건데 저희가 그 명성 잘 이어가야죠. 아니 그래 제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인점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안 했었어. 그래도 내가 명숙이 저가시나 보단 제부를 믿으니까 제부 믿고 알려준 거야. 나 지금 인터넷으로도 팔기 시작했으니까 제부랑 명숙이 가게 하는데도 좋게 영향 갈 거야. 우리 지금 왕창 돈 벌어서 말년에 편하게 살자고. 그 와중에 엄마가 정말로 난 사람인 게요. 그 나이에 인터넷에다가도 물건 파시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이모랑 이모부한테도 저희 엄마한테 레시피 배워서 분점처럼 반찬 가게 내셨거든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 저희 엄마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엄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이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에서 전자상거래 수업 같은 거 하는 거 배워서 쿠팡이나 위머프 같은 곳에다가 반찬 팔고 그러셨어요. 인기 많은 반찬집이 인터넷 거래를 한다고 하니 돈이 안 벌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하시며 돈을 좀 모으신 분이었어요. 엄마가 돈을 악착같이 버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였죠. 아비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저한테 무한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내 딸 내 새끼라고 하던 저희 엄마인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제가 하겠다고 하니 정말 무섭게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당신처럼 고생 안 하길 바랬는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나선 그 길이 고생길이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나야말로 엄마한테 묻고 싶어. 엄마야말로 왜 그래? 엄마 원래 내가 한다는 거 다 믿는다고 했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대충 생각했겠어? 누가 너보고 대충 생각했대? 대충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 생각이 별로라는 거야. 아이 뭘 엄마 그렇게 째려보면 뭐가 달라져? 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 우리더 숨겨두고서 그놈이랑 확 갈라서게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 다들 엄마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왜? 아니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지껏 엄마와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저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엄마와 부딪히니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다른 문제면 몰라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서 엄마와 저렇게 부딪히니 더더욱 서럽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엄마도 그러셨겠지만 당시에 저는 왜 엄마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을 못 믿는 걸까 하는 마음만 앞섰었죠. 그래서 더더욱 저도 날이 서 있게 엄마한테 말을 하곤 했고요. 엄마,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내가 더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봤어? 나만큼 깊게 얘기를 했냐고. 아니잖아. 엄마도 그래. 엄마가 그 사람을 나만큼 자주 보고 깊게 대화한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거사. 깊게 대화를 하든 자주 보든 그런 거 안 해도 딱 봐도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야, 딸, 너 생각을 해봐라. 야, 평범한 회사원이 중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게 그게 맞는 씀씀이야. 엄마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남편을 보여줬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엄마가 배우자를 보는 기준 1순위가 성실함이었거든요. 남편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엄마는 그 점을 좋게 보셨어요. 남들 나가는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면 된 거다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타고 온 차 그리고 식당에 들어설 때 생겨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중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유 그 차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다. 딱 봐도 좋은 차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저희 또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가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다들 일부러 외제차 사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상사들도 함부로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 저 능력 좋습니다. 승진도 금방 할 거고요. 뭐 그러면 다행이지. 저 때부터 엄마가 영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셔서 그게 아슬아슬하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발레 파킹 해주는 분한테 남편이 또 실수를 했죠. 돈을 주는데 손가락에 돈을 끼운 채 쳐다보지도 않고 주는 겁니다. 엄마는 저랑 둘이 집에 돌아오면서 사람한테 돈을 저렇게 주냐,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어른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가 영 별로였던 거죠.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을 받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 있었던 터라 결혼을 강행했어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였기에 엄마한테 지원은 물론 엄마의 축하도 못 받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미쳤던 거죠. 엄마의 능력을 믿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왜 그렇게 내 고집을 부렸을까 였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저를 찾아가 물이라도 끼얹어가며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정신 차려 입 다물고 엄마 말대로 하라고 저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를 해서 뭐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걸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이거 아주 망나니가 따로 없대요. 다른 의미로서 말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한테 그냥 받아들이라고 통보하는 것밖에 더 돼? 미쳤어? 왜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이러는 거야? 통보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이럴까 봐. 야, 혜정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니까. 사업도 똑같아. 기회 놓치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라고. 나 믿어. 이거 진짜 확실한 거라서 그래. 그런다고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우리 결혼하면서 카드로 긁은 게 얼만데. 그거 둘이 갚아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지경인데 그 와중에 회사를 그만둬? 그게 말이 되냐고. 망나니 인제 남편은 사업병에 걸린 새끼였어요. 질알병, 광견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업병이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라는 인간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지가 사업에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친 인간이죠. 심지어 저는 그때 임신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 더 근심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 놈은 자기만 믿어라 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데 그 결과가 좋기라도 했다면 차라리 나았게요. 대책 없이 마음만 가지고 뛰어든 사업. 결국은 국수 말아먹듯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이에요. 나는 말 못해. 당신이 얘기해 그럼. 자기가 말을 못하면 나는 더더더 못하지. 그러지 말고 좀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내가 왜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 나 이 결혼하는 거 그렇게 반대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나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해서 엄마한테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호언정담하고 나왔어.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가서 돈 얘기를 하라고? 당신 이거는 나한테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죄인이다.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 마음으로 사업한 내가 죄인이야. 그걸 몰랐어? 당신 죄인 맞아.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 와중에 가지가지 하더군요. 사업을 말아먹었는데 빚은 당연히 따라온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과초면의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사업처 말아먹고 나서 남편은 냅다 저희 엄마한테 빚 갚아달라고요 엎드렸어요. 지가 생각해도 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싫어하는 장모인 거 알면서도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린 거죠. 결혼 당시에도 지원 안 해줬던 저희 엄마가 과연 남편 말 들어줄까 저도 걱정했는데 남편 옆에 서서 애기 안고 서서 있는 저를 보고 엄마가 마음이 흔들리신 거죠. 더군다나 남편도 거의 대역죄인처럼 하소연하니까 엄마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말입니다. 너 보고 주는 거 아니야. 나 자네 보고서 주는 건 더더욱 아니고 너희 둘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손주 생각해서 주는 거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잘한다. 그렇게 반다는 결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가 기집애야. 아휴 애가 무슨 죄야. 말로는 저렇게 무섭게 하시면서도 친정엄마는 결국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50% 정도요.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세상 천지에 누가 빚 갚으라고 빚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는 그러면서 50%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자기가 직접 빚 갚아보며 고생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요 장모님. 왜 초반에 저희 결혼 반대하셨었는지 제 어떤 모습 때문에 장모님이 저한테 실망하셨던 건지 잘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지금도 저 많이 미우신 거 압니다. 그런데요 장모님. 저 이번에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 발판 삼아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모님이 저 좋아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나는 기대 안 하마. 그래도 적어도 가장이라면 저 자식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빨리 일어설 생각해. 알겠어? 네. 그럼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저 때 잠깐 저희 엄마한테 굽신거리더군요. 저는 그때는 저 인간이 좀 생각을 고쳐먹었구나 했어요.
과거에 저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신머리가 나간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 인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사람 안 바뀌는 건데 말이죠. 제가 또다시 멍청한 판단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조용히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어요. 아껴 쓰면서 부부가 합심해서 나머지 빚을 갚았죠. 그렇게 열심히 갚은 끝에 드디어 빚을 청산할 고지가 얼마 안 남게 되었고 그제야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사업병 처걸린 새끼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겁도 없이 감히 저희 엄마한테 자기 사업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하대요. 당연히 저도 반대, 엄마도 반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이때 저랑 엄마가 엄청 남편한테 뭐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무리 봐도 잡기가 쓰이지 않은 이상 인간이 이란 소리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소금 좀 뿌렸네. 아이고, 내가 인간 안 바뀐다는 거 원래 다 알고 있었다만 자네 이거 정말 아니지, 응? 장모님, 이번에는 이전이랑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전에는 겁도 없이 사업한다고 던져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멍청한 놈도 아니고 설마 하니 똑같은 실수 반복할 리는 없잖아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이제 좀 원래대로 집에 돈 좀 모아가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러냐고. 사업병 말기도 저런 말기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한테 누가 사업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떠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도 있는데 말이죠. 내가 안심을 했더니 그 잠깐은 못 참고서 사업 할 거면 내 딸이랑 큰일 나서 어디서 말이야 너도 문제야 너도 어디서 저런 허세만 가득한 쓸모도 없는 놈을 만나서 말이야 아유 네 인생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여보 이건 울 일이 아니야. 나 잘 울 수 있다니까. 자네는 조용히 안 하나. 네가 왜 울어. 그러니까 누가 저딴 뻐러지 같은 놈을 만나래.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엄마한테 또다시 제가 실망스러운 딸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였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 어머님들과 따님분들은 제 마음 정말 이해하실 것 같네요.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딸들의 마음인데 결혼하고 내내 이렇게 못나고 힘든 모습만 보여주니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속상하고 화나는 그 화를 남편한테 저는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이에요. 엄마 앞이니 말을 가려할 필요가 있었지만 남편 놈은 좋게 말해서는 말을 알아먹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말을 해봐. 당신 지금 이게 장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 우리 엄마 앞에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는 당신이 하는 말은 말이 되니? 야, 우리 이제 겨우 급이 다 갚고 가고 이제 애한테 뭐 해줄 때도 돈 생각 덜하고 해줄 수 있는 상황 된 거야. 이제야 나도 내 월급 저축할 수 있는 상황 된 거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닌 거잖아.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던가.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남편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네요. 어쨌든 남편은 저 때 이미 기가 제대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엄마가 성격은 세지만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은근 여린 면도 있거든요. 그때 남편한테 버러지 같은 놈, 쓸모도 없는 놈이라는 식으로 퍼부은 게 신경 쓰이셨던 건지 사업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생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 생일날 거하게 비싼데 데려가서 좋은 음식 먹여주고 심지어 양복이랑 가방도 맞추고 하려면서 용돈 200만 원을 주었죠. 내심 마음에 걸리시는 게 많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개쌍놈 새끼가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틈새를 파고들대요. 이 돈 줄 바에는 그냥 저희 사업 지원만 하시지. 어머니 반찬 가게도 최근에 정리하셨다면서요.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200만 원이나 주실 정도면 일도 안 하시는데 넉넉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업 지원은 못 해주세요? 저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말 창의적으로 기가 막힌 새끼더라고요. 호의를 권리로 아는 거죠. 누구는 지가 예뻐서 저 돈을 주고 선물을 챙겨줬나요? 그냥 아무래도 사위인데 그렇게 말한 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챙겨준 건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랑 엄마랑 저 새끼 보고 뭐라 했어요.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애 없잖아요. 개념도 없고요. 엄마가 반찬 가게 정리한 거라 당신이 사업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엄마 반찬 가게 정리한 거 운운하는 건데 당신 도대체가 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한다는 말이 그딴 말밖에 없어. 뭐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장모님 반찬 가게 정리하신 거 그거 나한테 투자하셨음. 너 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싸는 건데 장모님이 기회 놓치신 거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지. 안타까워? 아이고 나는 자네랑 내 딸내미가 너무 안타깝네. 아니 자네가 더 안타까워. 어쩌면 그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고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자네한테 말이 좋게 나가. 말이 좋게 나가겠냐고.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나 이미 지금도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자네나 제발 좀 잘 살아.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지금? 저게 대체 뭐냐고요. 밥 먹으러 나와서 기분 좋게 풀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쏘아 올린 헛소리에 분위기 또 개판나고 결국은 엄마는 식사도 다 마치시지도 않으신 차에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도대체 사업이 뭐 그리 좋다고 난린가요? 사업도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맞는 거죠. 저거는 뭐 사업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원래 생각 없는 사람이 신념 가지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남편 놈의 사업에 대한 쓸데없는 신념과 자만심은 자꾸만 파국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지하 저 끝까지 말입니다. 당연히 저렇게까지 막말 오갔는데 저희 친정엄마랑 남편 사이는 파탄났죠. 남편이랑 저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말이에요. 나는 너무 걱정이다. 우리 지우리가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기나 제대로 펴고 살지 말이야. 당신 집안은 원래 그렇게 여자들 기가 다 세? 그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는 당신 집안은 원래 그렇게 대책 없이 일 저지르고 남한테 빈대 붙어서 살았니? 빈대?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어. 나 할 말 너무 많지. 무궁무진하게 많지. 지우리가 내 밑에서 기 못 펴고 산다고? 당신 생각 있으면 좀 해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 그래, 엄마는 당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고 치자. 근데 나 원래 안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어도 당신 좋다고 내가 이 결혼 밀어붙였어.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들을 걸 내가 지금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죠. 부부끼리 다툴 때도 서로 집안 얘기 나오면 거의 뭐 끝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장모님, 시어머님 이렇게 호칭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 부모님을 너희 엄마, 너희 집안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서로에 대한 존중도 아예 사라진 거죠. 나중에 가서는 말 한마디만 섞어도 싸움으로 번져서 정말 대화 하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가 안 좋은 마당에 엄마가 서울 올라올 일이 생겼었죠. 아무래도 상황상 저희 부부 집에요. 엄마가 묵고 가셔야 할 것 같았어요. 딸이 서울에 사는데 엄마가 딸내미 집 놔두고 다른 데서 잘 이유는 없으니까요. 엄마한테도 안 싸우고 잘 살고 있다고 했던 터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남편한테 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었어요. 싸울 각오하고 그 말을 꺼냈죠. 아이 그럼 그렇게 해. 장모님이 서울 오시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그럼 장모님은 어디서 주무셔? 그래? 그러면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다? 며칠 안 계실 거야. 엄마도 일 때문에 잠깐 올라오시는 거라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남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 그렇구나 했어요. 저도 아무리 남편이랑 싸웠다고 해도 만약에 시어머니가 지방에 계시는 상황에서 서울 오신다고 하면 저희 집으로 모실 것 같았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너무 쉽게 그러라고 동의해줘서 안심을 했어요. 의외로 안 싫어하고 알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본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시어머니 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솔직히 핸드폰에 시어머니 이름 딱 뜨는데 철렁했어요. 남편 놈이 자기 엄마한테 우리 엄마 서울 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좋게 했나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시어머니랑도 부딪히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시무흡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들었다. 아휴, 내가 사돈 별 면목이 없네. 너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웬걸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신 아들이 모질라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오히려 사과를 하지 뭡니까? 사과하려고 전화했다고 말이에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저도 뭐 남편한테 매번 잘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지율이 엄마야. 네가 뭘 그런다고 그래. 내가 안 봐도 알지. 그 녀석들과 내가 얘기 듣고서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네 남편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 아, 예. 이런 일로 어머님까지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양가 어른들 속상하게 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됐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듣자니 너희 어머니 조만간 서울 올라오신다면서? 그때 혹시 뵐 수 있으려나?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들을 호되게 혼냈다. 아들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드렸으면 한다고, 친정엄마가 서울 오실 때 일정 맞춰서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살갑고 남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까지 하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한테 들은 내용, 시어머니가 제안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네 남편한테 화는 안 풀렸지만 사돈 입장 봐서 참서구나마. 어이구, 자식눈 때문에 너희 시어머니도 고생 많으시겠다. 그래도 사돈은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그거 아들놈이 지 혼자서 이상하게 자란 거 아니냐? 아유, 엄마, 일단 어머님도 전화하셨고, 어머님 말로는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식사 자리 가서 너무 그러지 마로. 아이고, 내가 오련히 알아서 할까. 그 정도는 나도 알아서 해. 아이, 아무튼 가겠다고 말씀드려. 그렇게 금이 갔던 가정사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어요. 그렇게 3주 뒤쯤 시댁집에서 보기로 했죠.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시댁에서 정말 거하게 한상 차려주실 거라고 했다면서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지킬 약속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거하게 상을 차리시겠다고 하니 그 마음을 봐서라도 꼭 참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완전히 풍어도 안 풍어도 아닌 느낌으로 지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신 그 첫째 날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는 역시나더라고요. 엄마도 시어머니가 상을 많이 차리셨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함께 양손 무겁게 시댁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 상은커녕 신문지 위에 배추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넓게 깔린 신문지에 배추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죠. 시댁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었나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김장할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사는 언제 하냐고 하니까 이가 김장하고 수육하고 같이 드시게요. 일하고 먹는 게 꿀맛이죠. 거기 제가 고무장갑이랑 이것저것 꺼내놓은 거 보이시죠? 지을 엄마야 뭐하니? 얼른 어머님이랑 같이 장갑 껴라. 너무 오래 자리면 배추 흐물거려서 못 써. 뭐 저딴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리가 띵하고 울리대요. 그제서야 제가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것과 시어머니가 저랑 저희 엄마를 물먹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열이 뻗친다고 하잖아요.
상황 파악이 되고부터 순간적으로 머리가 확 뜨거워지더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호를 참았다가는 쓰러져 버릴 것 같아서 저는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예, 나 키 안 먹었다.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니? 아이 사돈, 집에서 딸 자식 가족 교육을 잘못시키셨나 보네요. 뭐라고요? 어머니, 김장을 하실 거면 따로 하셔야죠. 제가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봐봐 엄마, 내가 저 여자 목청 하나 기가 막히다고 했지? 안에서 새는 봐가지고 밖에서 샌다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지르는 거야? 이야, 무서울 게 없는 여자네.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지 엄마 옆에서 웃기다고 낄낄거리면서 저한테 저 따위로 비아냥거렸어요. 천만다행인 게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캠프를 갔으니 망정이죠. 아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정말 큰 트라우마를 줬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보다도 남편한테 너무 열이 받아서 그거 저린 배추 들어서 남편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시거 아주 미친놈이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 일 시키려고 불렀니? 나랑 엄마가 무슨 공짜 도움이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배추 이파리 조각은 얼굴에 잔뜩 묻은 채로 저한테 3만 원을 던져주더군요. 지도 열이 받았던 건지 귀가 새빨개졌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열받은 거 들키고 싶지 않은지 어거지로 웃으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참내 그 꼬락서니를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초딩도 아니고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유치한 건지. 자, 이러면 공자 아니지? 어머님도 반찬 가게 정리하셨으면 할 일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참에 집에서 놀지 마시고 생활비나 보시죠. 어머머, 야, 너 미쳤어? 어디서 내 새끼한테 찌라리야 찌라리. 미친 건 어머니 아들이죠. 어머니도 미친 거 아니에요? 뭐 미쳐? 너 그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이거 아주 시장통에서 돈 버는 애미 밑에서 커서 그런가? 교양이라고는 파닥인 해. 그러는 어머님은 아들을 뭘 어디서 키웠어요? 하수구에서 키웠어요? 어떻게 된 게 아들내미가 인성이 시궁총 밑바닥보다 못해요. 남편 놈이 저딴 말 하는데 제가 안 돌고 있을 리 없죠. 절인 배추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준비해 놓은 마늘이며 뭐며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 자식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놈 처음에는 지 가오 잡는다고 안 피하더니 나중 가서는 아픈 거 못 숨기고 지 엄마 뒤에 숨더라고요. 최악의 인간이죠. 저는 이미 열받아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거 김장 차려놓은 거 다 엎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장에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성격인 저희 엄마가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와 다르게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셔서 무섭도록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알겠네, 최서방. 자네가 담그라면 담가야지. 근데 그 전에 이것부터 보겠나? 남편은 저희 엄마가 준 봉투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자기도 당황스러웠겠죠. 저희 엄마가 당연히 저보다도 더 난리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서 살펴보던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새하얗게 질린 표정을 짓는 당신 아들을 보고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냐고 서류를 빼앗아 들었고 그 서류를 본 시어머니 역시 새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 경악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쪽 잘난 아드님한테 물어보셔요. 아, 자네도 내가 돈을 줘야 말하려나? 자, 여기 자네가 집어던진 3만 원. 내가 자네한테 줄게. 얘기해. 뭐해 얘기하라니까. 사돈, 일단은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예? 지금 우리 서로 너무 흥분했어요. 맞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흥분은 우리 딸이 한 거고요. 나는 괜찮네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이미 그 서류로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 잘났다고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랑 남편이 왜 저랬는지 저도 그 서류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드디어 남편을 향한 칼을 빼들었단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꺼낸 서류는 바로 자모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요.
남편이 일부러 자기 사정이 좋은 척해서 투자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놈이 기어이 저희 모녀 몰래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어쩐지 야근한답시고 집에 늦게 기어오나 싶었더니 그게 다 핑계였던 거예요. 즉 장모님이 이 사람이 일한 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거래요. 이거 조작한 거죠. 서류 조작하는 것도 범죄예요. 내가 뭐하러 자네 같은 똥파리 하나 조직했다고 서류까지 고친 수고를 해. 내가 그 사람을 왜 알기는 식품 박람회에 투자하러 왔더라. 저희 엄마가 남편이 한 사기 행각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식품 박람회에서 만난 엄마의 투자자를 통해서였어요. 식품 박람회에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를 선보이셨거든요. 이게 저희 남편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죠. 사실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 정리했을 뿐이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김치 사업을 브랜드화해서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엄마 반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김치 사업을 해보기로 한 거죠. 제가 엄마에 대해 말씀드렸었잖아요. 엄청난 성우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근데 지 사업 투자 안 해주면서 자기 사업은 또 새롭게 하냐고 남편이 또 지랄을 할까봐 엄마랑 제가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한 거였답니다. 아이고 너한테는 그렇게 서퍼좀 말라고 모녀가 쌍으로 치열하더니 내 뒤에서 알 짓은 다 했네. 입 조심해 이놈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상황에 너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머리가 등신같이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네가 감히 나랑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너랑 달라. 너는 네가 굽신거림에 투자해달라고 해야 하지만 나는 투자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오는 상황이야. 맞아요. 엄마는 그 식품 박람회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셨죠. 그 중에서 엄마가 투자자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셨죠. 그 투자자는 식품을 관련해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 같은 브랜드를 찾기 위해 지역식품 박람회까지 뒤져보다가 저희 엄마의 김치에 꽂힌 거였고요. 엄마도 그 투자자를 좋게 보고 투자자도 엄마를 좋게 본 상황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좋게 봤던 그 투자자는 함께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서울 오기 일주일 전쯤에 저희 엄마에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막 염탐하려고 본 건 아닌데 깨톡 프로필에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 혹시 누구누구랑 아시냐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며 내 사위다라고 했고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며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고 남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말해줬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이거 참 든든하시겠어요. 사위분이 능력도 좋으시고요. 우리 사위요? 아유 뭐 그냥 성실하고 그런 거죠. 성실이요? 아이고 참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위를 두시고서요. 그 큰 사업이요? 저러면서 투자자가 모든 진실을 알려준 거죠. 사실 저희 남편이 자기한테 사업 투자받았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을지. 엄마는 더더욱이 어안이 벙벙하셔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투자자한테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대요. 엄마랑 제가 사업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어이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단 걸 알게 되었으니 배신감은 물론이고 울화가 치미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투자자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위분이 재정 상태도 좋고 사업도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투자하겠다고 했죠. 아니 우리 사위가 재정 상태가 좋다고요? 빚도 간신히 얼마 전에 갚았던 놈이에요. 엄마는 어이없어 하시면서 진짜 진실을 그 투자자한테 말해준 거고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은 투자자는 어리둥절했고 엄마가 진실을 다 말해주면서 모든 진실이 와장창 밝혀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황당한 투자자는 사위가 제시한 잔고 증명서 등등 서류를 보여줬고 엄마는 이놈이 이렇게 장부에 많을 리 없다면서 저한테 알아보겠다고 하신 거죠. 저 역시도 엄마의 연락을 받고 황당해 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인간 빚지고 나서 내가 경제권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어. 그 인간 용돈 통장만 있는데 용돈 통장에 많아봤자 100만 원이나 있을걸? 그리고 엄마는 저와 나눈 통화 내용을 투자자한테 다 알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투자자한테 가서 이놈 새끼 고소해버려라 한 것이었죠. 남편놈 정말 겁도 없지 않나요? 어떻게 저딴 무서운 짓을 저지르냐고요. 저거 완전 사기잖아요. 남편놈은 지 혼자서 지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고 지냈었나 봅니다. 그러니 엄마가 서류를 보여주니까 넋이 나간 거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몰랐겠죠. 자기 엄마인 시모 앞에서 저런 말을 다 이실직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엄마, 내가 사실은 사기를 쳤어. 라고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싹 다 말해줬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자기 엄마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말한 게 안 믿기시죠? 저도 얼마나 안 믿겼는지 몰라요. 내가 자식까지 낳고 산 인간이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른다고요. 잘 됐네.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 너 같은 놈이랑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야. 그래도 애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 같은 놈은 그냥 애 옆에서 떨어진 게 낫겠다.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어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었는데 저는 나름 제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애 생각하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애한테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저 인간 하는 짓거리를 다 알게 된 이상 정확히 판단이 선 거죠. 저런 놈은 갈라서는 게 답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 통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남편이 반성하고 있다는 그 말이 지가 저희 모녀 뒤에서 한 짓거리를 반성한다는 건 줄 알고 희망을 가졌던 건데 저 땐 이미 다 끝난 거죠. 남편은 그 집을 나서는 저랑 저희 엄마 뒤를 쫓아와서 길 한복판에서 매달렸어요. 지 답답하다고 옷통까지 까제끼면서 발악을 했죠. 넌 정말 춘놈 꼴 보고 싶어? 장모님, 이건 정말 아닌 거죠? 뭐가 아니야?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설마 엄마랑 내가 한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면 난 정말 인간도 아니다. 야,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옷통 다 까제끼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리는 남편을 밀어낸 차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 그 와중에 딜을 걸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더 정이 떨어졌잖아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같이 뒤통수 친 여자랑은 무서워서 못 살아. 대신 장모님이 그 투자자한테 와서 나 고소하는 거 그만두라고 해요. 안 그러면 나 양육은 절대로 못 넘기니까. 미친놈, 양육권 가지고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저지랄을 떨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이 이렇게 지능이 낮으니 사업을 망했구나 싶었어요. 양육권 못 넘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여자가 양육권 갖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맞벌이 했어도 대한민국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맞벌이는 같이 하면서 육아는 제가 훨씬 많이 했단 말이죠. 오히려 남편 놈이 갖고 싶다고 발악해도 제가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유리한데 지가 안 넘긴다고 그게 맘대로 되겠어요? 저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한심하더라고요. 저희 엄마요. 저놈한테 욕도 아깝다면서 그 자리에서 투자자한테 전화 걸어서 고소하신 거 우리 쪽에서도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아, 장모님, 누가 네 장모야. 너 어디 한번 네가 한 짓거리 그거 벌 제대로 받아봐. 천하의 나쁜 놈,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장모님, 지울 엄마, 나보고 그럼 뭐 어쩌라고. 야야, 지울 엄마야. 당연히 남편 놈 개거품 불었죠. 그 인간이 뒤에서 뭐라 소리를 지르고 지랄발광을 떨던 말건 저와 엄마는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엄마는 저런 놈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집에서 아이 짐이랑 제 집 싹 다 챙겨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놈 저 때 정신 나갔었죠. 이혼 소송에다가 그 투자자한테 고소당했으니 그 몇 달 사이에 인간이 10년은 늙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놈 도와준 거, 제가 그 와중에 아이 키우고 일하고 하면서 가정에 기여한 게 더 크다고 잡혔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양육권도 가져왔죠.
남편이요? 그 인간 저한테 양육비에 위자료 주는 것도 물론이고 그 투자자한테 사기친 거 그거 어떻게든 실형 안 받으려고 합의 봐달라고 해서 합의금 냈더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냈다던데요. 제가 대표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그 사위라는 놈이 어쩌면 그런 놈이, 아유, 저야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남편의 근황을 그 투자자가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소식 전해줘서 알았어요. 전 남편 놈이 자기 이제 정말 개털이라서 위자료에 양육비 매달 나가고 해서 이 나이에 엄마 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고 합의금 좀 깎아달라고 했다면서 말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하고 개털된 거에 충격받아서 화병 나서 병원 다닌다고 그것까지 어필했다더라고요. 그 투자자가 착한 게 합의금 좀 깎아줬대요. 그 뒤로 전 남편은 본 적 없어요. 애 아빠라는 놈이 저를 더 많이 닮은 자식놈 얼굴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미친놈이죠.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 놈이랑 어떻게든 이혼을 해서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는 일 다 정리되었으니까 인생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잘 살아봐. 알겠어? 엄마가 옆에 있잖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야말로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 살 거야. 엄마, 우리 잘 살아보자. 지우리도 이쁘게 키우고. 저는 현재 엄마가 계신 지역에 내려와서 엄마 김치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김치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대기업급 식품 회사는 아닌데다가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니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신생 브랜드 치고는 꽤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자기 인생에서 이 정도 돈을 벌어보신 건 처음이라고 좋아하실 정도니 이 정도면 잘 된 거 맞겠죠? 저희 모녀의 목표는 내년부터는 해외에도 우리 김치를 선보일 수 있게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쭉 직진을 하면서 말이죠. 다른 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게 해피엔딩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멋진 사업가가 되기를 꿈꾸며 이제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